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원방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관련된 것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배운 거야. 그러니까 ABR만 배운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와. 그 다음 이의 일반형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가 0이다. 이거에 관련된 것만 다 한 거야. 그러니까 ABR만 한 거야.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쭉 1번부터 10번까지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예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음에 k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란 말이야. 연립을 하니까. 왜냐하면 는영 하니까. 그래서 얘가 는영 하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두 직선을 연립하면 연립방정식 해가 되고 그 연립방정식 해가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이 전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k, ak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k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k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x, y니까. 맞지?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k로 묶는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점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k가 결정되면 직선이 하나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원방까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원이 두 개가 있겠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k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이다 라고 해서 두 원이 주어져 있고 k에 관한 항등식이 주어지는 거야. 어쨌든 쟤는 뭐냐면 두 원이고 두 원의 교점이 있는 거고 그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인 거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패턴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두 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는 이쪽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시 얘의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엄청 많아. 직선은 한 점 지나고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면 하나 점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원의 방정식은 두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세 점이 있어야 하나의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결정되고 계속해서 그려지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원이 그려집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반대편에도 원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이 계속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알았죠?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을 대표하는 식을 K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로 연결하면 돼. 됐냐? 이때 이걸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단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K가 마이너스 모두 다 지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방정식으로 다 표현이 된단 말이야. K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갑자기 누가 사라지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대해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날아가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날아가 버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면 이렇게 남아.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빼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 0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k가 마이너스 2, 잠깐만. 반대 썼다. 상관없지.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냐? 샥. 내가 지금 반대로 적어가지고 k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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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냥 a 프라임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뭐가 나오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누가 사라지니까 x의 제곱과 y의 제곱,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사라지면서 남는 게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 방정식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두 점이 있는 거니까. 그 점이 누구야? 교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우린 얘를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이죠, 현. 얘가 현입니다.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합니다.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린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이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에 관한 항등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K에 관한 항등식. 괜찮냐? 그러면 이때 개 중요한 게 뭐였냐? 라고 하면 얘가 중요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표현을 못해. K를 가지고 있는 애는 표현을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제외한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똑같아. 원의 방정식에도 K가 붙어있는 쪽의 원은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외한 모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냐? 그래서 꼭 두 가지 체크해야 돼. 첫 번째는 어떤 거?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표현할 수 없다. K가 붙어있는 쪽은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자, 잠깐만. 없어. 뭐라고 적어놔라고? 여기 위에다 적어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잠깐만, 미안. 옆에 보자. 네. 이거는 뭐라고 적어놓냐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옆에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여기는 K가, 옆에는 유형 11번하고 12번 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적어놔. 너희들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여기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걸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고 여기서 보면 빼기로 되어 있지. 그냥 빼면 돼. 아무 식이나 아무 식을 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일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괜찮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뭐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 99% 정도의 확률로 없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내. 알았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거든요. 그때는 교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경우는 없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면 진짜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만 두 원의 교점을 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나왔죠? 두 원이 있고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고 그게 1,1을 지난데
그럼 너희는 그냥 뭐 하면 돼? 빼버려. 앞에서 뒤를 뺄까? 뒤에서 앞을 뺄까? 그럼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서 앞에서 뒤를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 뺐지 a 더하기 2의 x가 되고 여기서 이걸 뺐죠. 더하기 얼마냐면 2 마이너스 a의 x, y가 되죠. 맞냐? 2 마이너스 ay 맞죠?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10은 0이 되고 이 녀석에다 그냥 우리 뭘 대입하면 되지? 1,2 대입하면 누가 결정돼? a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지?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빼면 돼. 왜 빼는데? 공통인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알았지? 그냥 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와, 유형 하나 설명했는데. 자, 그 다음 보자. 21.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이야. 이럴 때 교점을 직접 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1,0을 지날 거야 라고 하면 k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이야. 이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뭘 지나면 돼? 1,0을 지나면 돼. 따라서 k 1하고 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하고 0이 들어가 1, 0, 1,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4는 0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돼? K값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K값이 결정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사실은 K를 여기다 붙이든 이 K값이 바뀌는 것 뿐이지 구할 수는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 잠깐만, 뒤에 나와 있겠지? 뒤에 나와 있겠지. 이게 다는 아니겠죠? 잠깐 미안해. 여기서 잠깐 보자. 유형 11번과 12번에서 얘 하나 봐봐. 그냥 상식이야, 상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작은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 가장 작은 원. 생각하고 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이 교점이 지름인 원이 가장 작은 거야. 이게 지름이면, 그러니까 공통현이 지름이면 그 원이 가장 작다고. 공통현이 지름이 가장 작다. 왜? 저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렇게 붙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더 크단 말이야. 쟤가 현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이 즉 공통현의 길이가 지름일 때 가장 작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상식이야? 아닌가?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입시다. 아시겠죠?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 11번과 12번을 봤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 똑같습니다. K에 관한 항등식. K에 따라서 빠바박 될 때 딱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뜻이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입니다. 방금 전에 저게 딱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위협대 마음에 안 들어. 자, 공통현의 길이. 자,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 우리 순서가 나와 있죠.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 2, 3. First, next, last래.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는 이미 나는 끝났어.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난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교점을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안 돼. 이거 루트 나와. 알았지? 이 점하고 이 점이 다 루트 나오고 둘 다 복잡한 루트가 나와. 물론 쉬운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래. 그래서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알았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순서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요게 그냥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 너희들은 생각이 안 난다고. 알았죠? 나는 하도 많이 보니까 생각이 나겠죠. 너희는요? 안 보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학원 올 때만 보잖아. 그럼 생각이 안 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거기다만 밑줄 그으면 돼. 공통현. 알았죠? 공통연의 방정식. 그게 여기입니다. AB 직선의 방정식. 저게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그냥 빼버리라니까. 빼버리면 돼. 알았죠?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나와. 자,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제일 쉬운 원의 중심. 알았죠? 둘 중에 하나. 원방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둘 중에 하나 더 간단한 거.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알았죠?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끝났어. 이제 그러면 피타고라 쓰면 되거든. 얘가 반지름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되겠냐?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면서 피타고라 쓰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 세 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잠깐만. 민사 내일 그냥 7시 온다고? 좀 더 일찍 와. 집에 직방 좀 보고 와. 오, 예,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딱. 자, 그래서 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루트는 생각이 안 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공통현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 둘 중에 하나야. 편한 거 찾아.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로 피타고라스 정리 풀면 끝나는 거야. 자, 시작이 중요해. 공통현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냐? 라고 딱 문제 나오잖아. 이거 당연히 대표 유형이니까 무난하겠죠. 대표 유형이니까 무난한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만난 두 점을 PQ라고 하자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그냥 뺄 거란 말이야. 첫 번째 뭘 구해? 공통현.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뭐야? 선분 PQ를 지나는 PQ의 방정식이죠.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 그냥 빼면 된다니까. 무조건 빼. 2x 마이너스 4x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플러스 5y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따라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가 0이다 라고 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너희들이 봤을 때 얘는 봐봐. 2분의 5y지 중심이. 이것보다 이게 더 편해 보이지. 얘만 바꿔. 얘를 바꾸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항하면 5가 되죠. 얘 플러스 1 플러스 1 되죠. 이렇게 루트 7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얘야. 얘가 얘야. 그 다음에 원의 중심 하나를 찾았는데 그 원의 중심이 얼마냐?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7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지금. 맞죠? 반지름이 루트 7인 거야.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까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D만 구하면 됩니다. D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가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피타고라스형 있으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고? 루트 5. 그러면 7에서 5를 빼니까 루트 2, 여기가 루트 2죠. 여기도 루트 2겠네. 2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냐? 다시. 얘들이 생각보다 이 루틴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해. 이게
공통 현의 길이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든 두 점을 구하려고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진짜로. 그럼 절대 안 되고, 삼각 자체를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니까 우리는 공통 현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냥 차라리 이렇게 기억해.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니까 공통 현의 방정식이 필요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면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피타.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피타. 점과 직선 사이 피타. 이렇게. 됐죠? 정리 한 번만 할까요? 와. 그래서 14번이 현의 길이 물어볼 때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야.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돼? 현의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나는 방금 유형 앞에서는, 방금 전에 배운 유형에서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주잖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꼭 이거 안 체크해도 돼. 선생님, 이거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떡해요? 두 점에 안 만나면 어떡해요? 아니, 안 만나면 문제 자체가 안 돼. 현의 길이가 없으니까. 알았죠? 그럼 문제 오류지. 이게 A하고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만 빨리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원방의 표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9가 되죠. 3입니다. 그래서 반지름기는 얼마가 되냐면 3이죠. 그 다음 원의 중심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D만 구하면 되죠. D는 루트 얼마야? 25가 되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8,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이죠? 2가 됩니다. 그래서 D가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 5, 루트 5, 2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좀 빨리 풀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두 문제가 똑같죠. 그래서 왼쪽이 오히려 어렵지 공통현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미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보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똑같아.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두 교점을 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에서 원점까지 중심까지의 거리와 피타고라스, 반지름을 이용한 피타고라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원방을 배우고 있는데요. 원방 자체에서 ABR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접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접하는 거에 대한 접선의 길이도 물어봐요.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얘가 접선이야. 그쵸? 뒤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배운단 말이야. 이 뒷장에 가면 접선의 방정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외부에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점이 그 P점이라고 한 점이 있겠죠? 그 P점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요 거리가 나는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이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D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점 뭐가 되겠냐?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15번에 나와 있고 16번은 다시 16번까지 하고 나서 넘어갈게. 16번은 두 원이 있는 거야. 이번에 한 원이 아니라 두 원이 있는 거야.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봐봐. 두 원이 이렇게 있어. 아, 너무 큰가?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이렇게 두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긋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 바깥에서 접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이 R1이고요.
반지름이 R2입니다. 그러면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을 텐데 이때 원의 중심을 무조건 연결합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을 무조건 연결하죠. 그리고 나서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는데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니까 작은 원에서 수직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R1 빼기 R2가 되죠. R1 빼기 R2가 됩니다. 이렇게. R2 빼기 R1. R2 빼기 R1이 됩니다. R2 빼기 R1.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D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는 피타로 구할 수 있겠죠. 피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하고 쟤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옛날엔 중학교 3학년 때 가르쳤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죠. 피타고라스로.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원이 좀 별로네. 공통 내접선이라고 이거 안쪽에서 접하고 있다 해서 공통 내접선이었죠.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R1이고 R2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R1하고 R2가 있을 때 연결해 R2, R1만큼 이렇게 수직을 딱 내려서 그럼 여기가 R1이 됩니다. 수직을 딱 내리면. 그리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R1 더하기 R2가 되고 여기서부터까지는 뭐가 되냐면 D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 있고 여기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너희들한테 주어진 부분들을 잘 보시고 피타고라스를 어디서 쓰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얘가 공통 외접선이죠. 너희 그림에서는 얘가 R 빼기 R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의 중심 사이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뭐가 되냐면 공통 내접선이 됩니다. 아니 공통 외접선이 됩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죠. 그래서 이 녀석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쓰고 D 쓰고 공통 외접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요. 이게 공통 내접선입니다.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여기가 R이고 여기서부터까지가 R 프라임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R 더하기 R 프라임이 되고 여기서부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D가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뭘로 표현되는 거야? 직각으로 해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쓰겠죠? 미어누스 길이하고 여기 있는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같다로 우리가 푸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는 교육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유형 설명할 때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보시는데 유형 27번엔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뭐라고? AP의 길이가 뭐야? 접선의 길이죠. AP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저 접선의 길이를 너희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선 이게 3,5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챕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원의 중심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 안 되면 빨리 이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x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가 되죠.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있죠. 얘는 루트 얼마가 되냐면 16에다가 플러스 9가 되니까 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냐? 피타고라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니까 27번을 보시면 됩니다. 28번엔 공통 외접선 관련돼서 외접선이네. 공통 외접선 관련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림 하나만 잠깐 보시면 중심도 다 엄청 쉽게 나와 있고 표준형도 다 나와 있어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수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이렇게 긋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가 이제 수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까지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 2니까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죠. 그럼 얘는 끝납니다. 루트 15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15다. 외접선 구하는 방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죠. 와, 아니 좀 쉬어야 돼서. 아니네. 아, 쉬어야 됩니다. 쉬고 나서 뒤에 걸 다 이야기할 겁니다. 17번부터. 그래서 유형 16번까지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유형 16번까지 봤고요. 지금까지 한 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ABR만 다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부터는 ABR만 꼭 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끊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와우, 살짝 힘드네.